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10분 동안만 집중력 빡! 가볍게 끝내봅시다. 주제 통합 두 번째고, 이번 거는 사실은 문과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운데, 특히 두 번째가 무슨 도깨비도 나오고 좀 더 어려워. 그럼 도대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난이도가 똑같을 수가 없지. 하나가 좀 더 어려웠을 때 어떡할 거냐?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독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19세기 초의 과학자들은 열역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는 열이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걸 설명할 수 없었다. 없지. 그냥 무조건 보존된다 그랬는데 이동을 해. 도대체 왜 이동하지? 그래서 크리라는 사람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자발적 현상을 열역학 2법칙으로 새롭게 발견했다. 자, 이 양반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했어, 처음으로. 일단 이 부분이 문과 입장에선 일단 이렇게 기호 나오고 뭐 공식 나오고 좀 쉽지 않지. 시스템에서 열의 양을 절대 온도 T로 나눈 값이다. 그냥 이 정도만 받아들이네. 공식을 계속 강조하지만 공식을 주었다. 구한다고 나중에 대입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이해되면 좋은데 안 돼도 그냥 쭉쭉 수능 날은 천천히 이해할 시간이 없다고. 그림 1과 같이 온도 T1에서 저온 T2 굴체로 이루어진 얘가 높은 거, 얘가 낮은 거.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동한 열의 양을 요게 Q. 그럼 걔 1에서는 Q가 빠져나갔으니까 빼기 T1분의 Q. 2에서는 그냥 T2분의 Q.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빼기 Q하고 더하기 Q를 더한 값. 이 되며 T1이 T2보다 큰 값이므로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왜 그런지, 왜는 필요 없다 그랬지. 아, 그냥 엔트로피는 양의 값이군. 그래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는 엔트로피 증가. 이거는 자발적이다. 자, 이걸 확장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탱크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퍼져나가지. 이것도 역시 자발적인 현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엔트로피 증가는 무질서가 커지는 거다. 질서, 코스모스에서 케이아스, 카오스,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 이게 엔트로피 증가다. 이게 열역학 2법칙이다. 자, 물질이 얼어서 액체가 고체로 바뀌면 무질서가 감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반대인데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감소했지. 근데 문제는 물질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돼서 물질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했지. 결국 외부하고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는 결국 양수가 된다. 그래서 물이 얼어서 고체가 됐으면 안 움직이니까 엔트로피 감소 아닌가? 하지만 외부까지 합쳐버렸더니 엔트로피 2법칙 성립하더라. 자, 이번엔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미시의 관점에서도 엔트로피가 되나? 해보자. 자, 선생님, 로그 공부 안 한 지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로그로 취향값에 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가 정의한 엔트로피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볼츠만 상수를 비례상수로 도입했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 같고. 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고 따라서 미시적인 상태에서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지더라. 자, 아까 물탱크를 살펴보자. 조그마한 잉크방울 속에 잉크를 구성하는 분자가 몰려있는 경우와 넓은 물통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직관적으로
전자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잉크 분자가 조그만 방울로 몰려있을 때 엔트로피가 낮은 거다. 즉, 경우의 수가 커지는 것도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니까 역시 엔트로피 증가하고 같다. 됐지? 크게 두 가지 얘기한 거야. 하나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요것도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 이것도 역시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다. 크게 두 가지. 자, 그냥 그럭저럭. 자, 이번에는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지. 솔직히 아인슈타인 실험, 빛보다 빠른 속도로 뭐 우주선이 날아갔는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3년 뒤에 쌍둥이 형은 죽었고 우주선에 탄 쌍둥이 동생은 1년 지났다.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거든. 자, 맥스웰 도깨비도 마찬가지야. 자, 이 양반이 연력학 이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험을 해봤대. 어떻게 실험? 사고 실험, 머릿속에서 실험. 자, 동일한 온도의 기체로 차 있고 서로 옆에 있는 A와 B 두 방을 상상. 자, A방, B방이 있는데 도깨비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대. 자, 빠른 분자가 A방에서 문으로 오면은 문을 열어. 자, 빠른 놈이 있으면 문 열어갖고 B로 옮겨. 자, 같은 방식으로 B에서 느린 놈이 있으면은 이거는 A로 옮겨.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B가 빨라지는 거고 A방은 느려지는 거고. 자, 근데 그 속력은 온도하고 연결되니까 A방은 온도가 낮아지고 B방은 온도가 높아지고. 어? 무질서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이 법칙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게 맥스웰의 도깨비 실험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맥스웰 도깨비 실험은 하여튼 머릿속으로 기억해. 이 법칙이 안 된다. 이게 맥스웰 도깨비 실험이라고. 자, 그랬더니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이 맥스웰 새끼가 맞나? 하고서 결국 실험을 했더니 두 명이 했는데 하나는 실라드, 하나는 브릴. 자, 실라드가 뭐라고 했냐면 도깨비도 속력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느린 놈을 옮기고 빠른 놈 옮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 여는 것도 역시 에너지 소모. 그래서 도깨비는 기체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기체와 도깨비를 함께 포함하는 엔트로피를 고려해야 된다. 아까 물이 액체였다가 얼어가지고 고체가 되는 거 어떻게 했어? 외부에다가 열을 방출하니까 결국은 엔트로피 증가. 똑같은 거야. 도깨비에 의한 에너지 지출은 도깨비 엔트로피 증가를 낳고 기체에 줄어든 엔트로피보다는 크다.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요게 도깨비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값. 결과값만 기억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글이 어렵게 끝났고 아까도 잠깐 처음 얘기했지만 자, 가와 나 글이 있는데 얘는 좀 쉽고 읽었더니 뭐 그러려니 읽었는데 나는 도대체 한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빠른 시간 내에 얘를 다시 한번 읽는 거. 시간이 허락되면 일반적으로 가나 지문을 일반적인 학생들 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가나를 가장 마지막에 풀거든.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후달린다는 상황이고 솔직히 다시 읽을 시간은 없을 거라고. 시간이 있으면 이게 제일 좋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가와 관계된 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낸다.
요게 포인트. 자, 연력학 1법칙은 그냥 뭐 쉽게 에너지 보존 안 바뀐다. 자,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이 글에선 두 가지.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이 양수다. 경우의 수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지. 자, 영법칙이라는 거 있는데 뭐 이 글에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 수능에서는 그러나 알 수 없지. 이제 지문에서 2법칙 이렇게 했으니까 0, 3 이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확장해서 출제하는 게 요즘 상황이라고. 자,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C하고 열평형을 이뤘다. 그러면은 A하고 B도 평형을 이룰 것이다. 요게 연력학의 출발점이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자, 3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 영도, 이게 아마 영하 273도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게 0K인가 그럴 텐데. 어쨌든 절대 영도에서 열 용량은 0이다. 엔트로피 값이 제로다. 요게 3법칙이래.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자, 밑에 있는 책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이런 걸 특히 문과 학생이거나 또는 물리 안 하는 여학생들 제일 좋은 거는 이 책을 보는 거야. 솔직히 이 만화로거든. 만화로 돼 있으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죠. 이것저것 중에 선생님이 좀 제일 쉬운 책을 골라왔어.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라는 책, 요 부분만 보면 돼. 근데 리프킨 자체 내용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요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어쨌든 그 책들을 본다. 만화책이니까. 그 다음 쉬운 거는 열과 엔트로피는 처음이지. 2021년에 나온 책인데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요놈 열역학 자체에 대해 설명한 책이니까 읽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1980년, 이 80년은 1980년이야. 벌써 40년 전 리프킨이 35살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문명을 비판한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에너지를 무질서한 방식으로 마구 쓰게 되는데 이 지구의 에너지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좀 에너지 절약하고 깨끗하게 살자. 요게 1900 대단히 앞서는 책이지. 1980년에 이런 책을 쓴 거니까. 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쉽게 머릿속에 개념화시켜서 기억하고 문제 푸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보고.